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 10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중순을 넘어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달이 되니까 정말 축제며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축제 보기를 위해서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도 하루 종일 갔다 왔고, 그제는 또 풍기인삼 축제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안동의 화해마을에 선유불놀이도 보러 갔다 왔는데, 지방에 축제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가흥 수월래 축제를 준비했던 김석호 자치위원장, 가흥동 자치위원장과 함께 지역의 농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영주농민의 회장님도 잠깐 제가 뵐 예정이 있습니다. 영주를 좀 더 활기차게 또 혹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오늘 또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기자의 영주 핫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자전거 교통 모범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최근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자전거 모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영주시는 무섬마을에서 영주댐까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영주시는 무섬마을에서 영주댐까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여 부석사, 소서원, 선비 테마파크, 무섬마을 이렇게 해서 남북을 잇는 긴 자전거 횡단도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라고 하면 경상도에서는 상주시가 굉장히 자전거가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영주는 도시가 확대되면서 사실은 차가 많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차보다는 중장년에게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를 좀 더 늘려보자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모범도시 선정에 특히 요즘에 관광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무섬마을과 영주댐을 잇는 자전거 구간 확보,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주시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소백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백 문화제는 38번째 되는 행사입니다. 영주를 포함해서 영주시 전역에서 특히 영주예술문화회관 혹은 철쭉갤러리 혹은 단산면 고치령 등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사가 사실은 고치령에서 열린 고치령 문화제입니다. 영주를 많은 사람들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충절의 고장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단군과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한 단종과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한 단종 복위운동이 영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정축지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월에 있는 단종의 복위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고발되고 하면서 단종도 죽고 금성대군도 죽었습니다. 영주 사람들은 그것을 늘 안타까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단산면 고치령 산신각에서 매년 제를 지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영주 사람뿐만 아니라 단종이 함께 단산면 고치령에서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단종은 죽어서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고 하고 금성대군은 죽어서 소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산면 고치령은 바로 우측은 태백산이고 좌측은 소백산의 시작입니다. 그 소백산과 태백산이 만나는 지점에 고치령이 있고 그 산신각에서 바로 단종과 금성대군을 모시는 작은 신령각이 있습니다. 이 신령각에서 제를 지내면서 영주가 정말 충절의 고장인 것을 다시 보여주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영주는 풍기에서 대항강복단이 발족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답답한 시대이긴 하지만 100년 전에도 영주는 대항강복단을 통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충절의 고장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줬습니다. 흔히 선비의 의지는 방골 정신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방골 정신이라는 게 지역에 뿌리 깊이 내린 선비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비 정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영월문화원과 영주문화원이 공동으로 바로 고치령 문화제를 통해서 영주의 선비 정신 혹은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런 충절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전해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을 그리는 고치령 문화제, 저도 한번 내년에 꼭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백문화제에는 고치령의 문화제를 시작으로 시작되었고 11일 문화예술회관 가치홀에서 도립교향악단의 특별 노래공연이 열립니다. 영주문화원과 함께하는 가을밤 가을선율이라고 해서 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열립니다. 또한 17일에는 16회 6회 영주 향토사 연구회 발표회가 열리고 19일 저녁에는 또 풍기 남원천에서 통기타 행복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한 23일에는 인문학 콘서트가 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일반 전시 행사로 17일부터 22일까지 선묵회 서예전, 그다음 어반 스케치 그림전, 보테니컬 아트 그림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또한 24일부터 29일까지는 시면의 서예전이 열립니다. 또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문이나 전시회가 철쭉 갤러리에서 열게 됩니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8회 소백문화제는 매달 12일까지 영주 문화예술회관 가치홀 철쭉제, 철쭉갤러리, 그 다음에 단산면 고치령 그리고 문화원 등지에서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문화의 계절이고 또 행사의 계절인 11월, 여러분들 모두 행사에 참가해서 좋은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오늘도 열리고 있고 다음 주 13일까지 주말까지 열리는 풍기인삼축제입니다. 풍기인삼축제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어제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기인삼을 구경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여러 행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풍기에서 열리는 인삼축제,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금산인삼축제와 풍기인삼축제가 최고의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을 풍기인삼 많이 드시고 겨울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풍기인삼을 많이 사고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조선의 임금 중에 가장 장수했다는 영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에 무려 20채의 인삼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채 정도의 인삼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려면 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인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가을 인삼, 겨울 인삼은 정말 보약입니다. 인삼 많이 드시는 행복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일과 6일에는 문수면 무섬마을 일대에서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날 무섬에 하루 종일 갔다 왔습니다.
뭐 출판 기념회부터 시작해서 전통 원래 재현 행사, 외나무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풍물 공연도 열리고 저녁에 별자리 보는 공연, 그다음電動帯 연극 공연, 그다음에 노래 공연 등 정말 많은 공연들이 있었고 한옥 사이를 하나하나 산책하면서 둘러보면서 무섬의 옛 정치와 함께 그 내성천의 그런 물과 모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제 정말 시작된 가을입니다만은 이번 10월과 11월 문화도시 영주, 그다음 활기찬 영주를 위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지역의 축제들을 좀 둘러보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겨울을 준비하고 또 서서히 김장을 준비하고 하는 시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활기찬 영주 한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기자의 활기찬 영주, 이번 코너는 김수영이 만난 영주사람 얘기입니다. 지난주 제3회 가은강 수올레 축제가 강원동에서 열렸었습니다. 정말 3,000명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의 작은 예산으로 3,000명을 모은 아주 큰 축제가 되었고 지역에서 한 이슈가 되었길래 제가 이번에 김석호 강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 축제의 성공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반갑습니다. 석호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 김석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축제만 하는 자리는 아닐 거고, 네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복지, 문화 관련된 쪽에 대한 각 일동, 각 동과 네.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자문기관이다. 예, 그렇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월급 받는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아닙니다. 월급은 받지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회비로 그렇죠. 예, 운영되는. 자문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25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아, 그러면 25명은 정한 숫자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네. 그 인원에서 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 뭐 이렇게 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22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이고. 지난번에 그 중에 축제위원장이 따로 계신 거예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좀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축제준비위원장을 매년 따로 선임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부위원장님이 항상 축제준비위원장을 맡게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선임돼서 하는 거고 어차피 25명이면 인원이 적지 않으니까 네, 그분들끼리 좀 하는 거고 부위원장 정도면 또 책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손을 맞춰서 같이 하신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생각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신다 그래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하고 뭐 관계는 뭐 좀 좋고 아주 잘 긴밀히 협조가 되는 건지. 공무원분들하고는 관계가 괜찮습니다. 아마 19연면동 다 그렇게 잘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대립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항상 만들고 그걸 동과 면과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협조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건데 네네. 이번에 사실은 가은강 수올레라는 축제는 뭐 3번째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잘했다고 아주 영주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준비 단계부터 정말 축제까지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준비해서 또 했는지에 대해서 몇 번을 모였는지 어떤 회의였는지 이런 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축제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건 매년 한 4월에서 5월에 발족을 합니다. 네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행사 날짜 먼저 잡아요. 네네. 잡고 그 이후에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언제 회의를 하자라고 진행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안 모이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렇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운데 다행히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11회까지 회의를 했고요. 와, 정말 대단한 그 외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헐소주 수요일 날 1시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낮에
예예. 그럼 낮 시간에 그 예, 업무 중에 나와서. 예, 바쁜 거 빼놓고 또 쉬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급할 때 또 따로 예. 모임을 하면 진짜 한 20회 가까이 이상은 모여서 매번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축제를 잘하는 게 물론 많이 모이는 측면도 있긴 한데 이제 시에서 뭐 보조금 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역 상인들한테 약간 뭐 스폰서나 받고 혹은 뭐 각출해서 너도 같이 동참하자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건데 혹시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요?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도와주질 않으면 이 관광소를 성공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전 지금 보면 십시일반 이렇게 협찬해 주시고 물품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차 매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비용을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요. 네. 근데 대단하시네요. 다른 분들이 그러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이 왜 그렇게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대단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기 한 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30분 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비용을 만드는 것 자체도 주민분들의 비용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19개 읍면동에서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시에서 5광장에 대한 프로그램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강사분들 모시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유일하게 지금 저희가 성인반을 11개 반 운영을 하고요. 어린이반을 6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좀 돈을 더 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방송 들으면 참 저희 마음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는 그 5개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없죠. 저희는 그 5개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강사료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 운영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운영비를 모으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모여서 많이 우리 강일동에 주민들이 많으시죠. 어르신들 그렇죠. 많으시고 영주도는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아끼고 모아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리고 그 외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도 지출하고 수강생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을 아껴서 이런 동네 강일동만의 특색 있는 행사를 해보자 해서 만든 게 강강수월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말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라도 한 집에 10,000원씩이라도 걷어가지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나도 참가하는 거고 나도 돈 10,000원 냈으니까 돈 잘 쓰니 값이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도 좀 참가도 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한테 소개도 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100% 정부 예산만 받아서 하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또 참여도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뭐 또 그러면 정말 강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축제뿐만 아니라 좀 잘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잘한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이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죠. 사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활동을 못 하시죠. 그렇죠. 지역 사랑이나 주민들에 대한 뭐 시민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네 안에 보면 강동에 보면 한절마라는 데도 있고 한절마도 있죠. 마해삼존불 있는 그쪽도 있고 참 그런 부분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FM 방송에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우리들의 이야기로라고 해서 구수산 쪽 아직 구수산 쪽은 저기 뭐 차후에 뭐 시에서 공사도 하기 때문에 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강변 2차 아파트 그 뒤편에 한절마라는 곳이 있어요. 한절마 있죠. 유서 깊고 오래된 마을인데. 한절마가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에요. 큰 절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는 저희가 그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강변 2차 아파트 그 벽 옹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옹벽에다가 저희가 사진도 그려놓고 옛 사진도 붙여놓고 해서 관리는 제가 한다고 하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뭐 자체적으로 하고 마해삼존불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뒤편으로 해서 걸어가면서 옛 동네를 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쉽게 보자면 작은 골목길 혹은 작은 오솔길 같은 걸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영주하면 그런 얘기예요. 영주에 가장 처음으로 봐야 될 곳이 마해삼존불 밑에 있는 선사시대 안각화가 있다. 그게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주 관광의 출발점이 영주 강동에 있는 안각화와 그 밑에 있는 선사
안각하라고 말불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강원도 그만큼 유서 깊은 곳이에요. 젊은 사람이 많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그 세대가 어떤 기존 세대와 전 세대가 공존하는 건 아마 강동이 가장 집중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월 20일 날 지금 현재 계획은 10월 20일 날 우리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 강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운동장으로 해서 말삼준불 해서 한젤마로 해서 구수산으로 해서 한 바퀴 딱 원을 그리면 진짜 걷기 좋은 한 시간 정도 거리 그렇죠. 되는 그 길을 지금 이제 걸으려고 지금 사실은 이제 뭐 한여름 한겨울 제외하고 봄 가을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걷기 행사하면 좋아요. 걷기 네네. 행사하면 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참가상 작은 거 하나 주고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걸어보는 게 뭐가 나쁘냐. 네네. 운동 삼아도 걷는 거지만 뭐 동네 알기 위해서 걷다. 뭐 사실은 잘 되면 그 한절마에 있던 중장년분들 해설사로 모셔가지고 야 우리 동네 얘기 좀 해줘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프로그램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면 네. 아마 반응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주말에 운동 한번 할 수 있는 코스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제 그 강강 수월래 축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는 거 하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대학 축제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셨고 어떻게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행동한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위원장이라고 자리만 채웠을 그렇죠. 뿐이고 위원장 역할은 잘 중재하고 모으는 게 역할이니까요. 우리 저 이도원 축제 부위원장, 축제 준비 위원장님하고 네. 그 축제 준비 위원회에서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죠. 그래서 공원 다행히 또 마침 또 공원이 이번에 어린이 공원이 동사무소 옆에 어린이 공원이 만들어져서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자리에 또 이제 강일동의 아이들이 많으니까 동물도 이번에 20몇 종. 그러니까 22 가지 동물이 나와서 뭐 뱀, 토끼, 거북이, 도마뱀 이렇게 해서 진짜 동물들을 만지고 뭐 이렇게 그걸 체험할 수 있던 장을 만들었다는 게 좀 놀랐어요. 저도 아이들이 그 정도로 올 줄 몰랐습니다. 공원에 진짜 사람이 부모님들하고 와서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저도 놀란 게 중에 하나가 그 도의원인 박성만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축제면 매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듣고서 이거 정말 내년 축제에도 꼭 한번 가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12월 20일 날도 동네 한 바퀴 도는 행사에도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오시면 제가 준비를 정말 잘해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그 영주역 앞에 있는 그 무슨 카페 하는 대학 학사 카페죠. 학사 카페에서 뭐 강연 한번 하자라고 해서 저도 10월 중순에 10월 말이죠. 강연 한번 하게 되는데 저는 요거는 봉사로 강연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으면 정말 지역에 이렇게 자원봉사로 자원봉사 아니더라도 내 의견을 뜻을 모아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볼 때마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모신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죠. 축제 준비하면서 그러면 뭐 나름 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제일 어려운 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본인의 업을 뒤로 하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힘을 쏟는 거에 대한 뭐 보답이 없었던 게. 보답이 우리는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공적인 축제를 했다는 걸로 다들 보상을 받고는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아까 20번 정도 모였다라고 하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행사 준비하면 보통 6개월 1년 준비하는데 6개월 1년 동안 20번 모였다는 건 진짜 한 달에 한 2번씩 모였다는 얘기인데 생업을 뒤로 하고 모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강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무지 많겠죠. 지금 다른 읍면동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단계인데 저희는 아직도 한 6, 7개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젊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활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니까 또 그런 성과가 드러나는군요. 그런 걸 다 이해해 주시는 위원님들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 위원님들은 따끔한 지적을 할 땐 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과정은 정말 치열하게 가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다 같이 합심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자치위원들 아까 뭐 한 25명 되려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는요?
제일 나이 어린 분이 이제 20대가 한 분 계시고. 20대도 있어요. 네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20대가 한 분 계시고 평균 연령이 저희가 한 40대 후반, 50대, 4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20대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런 친구 봐서 여성위원이십니다. 여성위원이 거기다. 와, 또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영주가 좀 이렇게 나이 맞은 분들이 많고, 저도 놀란 것 중에 하나고 보니까 뭐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60대 후반, 70대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이 붙이면 물론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나이 붙이면 너무 많아서 야, 젊은 사람 찾아보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없나라고 아쉬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20대 자문위원도 있다는 건 놀라운 네네. 일이에요. 저희가 고맙죠. 그렇죠.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그런 분들이 일이죠. 들어와서 활동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또 20대 그 친구는 어디 직장생활 하는 친구예요? 자영업 하는. 자영업이라고 그리고 시간도 맞지 않을 텐데. 그래서 본인 시간 줄여가면서 이렇게 와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맙고 또 활동을 참여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뭐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 뭐 직업이라든가 활동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요? 대부분 다 이제 자영업을 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쉬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연령대 가장 높은 분 60대 좀 넘으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나름 다 계속 시에 관련된 일을 일하시고 일을 다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평생 일해야 되는데 평생 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들 와서 자기 시간 아껴서 이렇게 남겨서 하시는 분들이죠. 사실은 이제 뭐 사회가 정말 좋게 굴러가려고 하면 역으로 이제 봉사와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강동의 축제를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애써서 힘써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그리고 아마 돈도 받지 않고 아까 말처럼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 시간 딱 맞춰서 줄 세워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끝나면 또 다음에 딱 줄 세우고 딱 해서 준비 탁탁 시키고 하고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모두가 정말 내 행사, 우리 집에서 하는 행사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꼬박꼬박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도 클 것이고 또 모두가 하나하나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저도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 지금 몇 년 정도 활동하셨고 앞으로 또 뭐 계속 활동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저는 지금 올해 하면 9년 차입니다. 그러면 뭐 9년. 그러면 한 마흔 좀 돼서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네네. 그래 뭐 쉽지 않은 일인데 9년 차면.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정말 이 사실 돈 벌어야 될 시기인데. 그런데 이걸 제가 주민자치라는 데를 처음에 소개를 받고 누군가가 어느 분을 좀 도와주고 싶고 해서 들어갔는 그냥 편안한 단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한 2년은 그렇게 저도 그냥 매월 한 번 있는 회의만 나가서 그냥 회의 끝나면 밥 먹고 오고 이런 걸만 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교육을 좀 저희도 이제 워크숍이라는 걸 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받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와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밥 먹고 가는 이런 단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인천으로 교육을 직접 교육도 가서 교육을 받고 내려오고 저는 또 들어보니까 이건 또 더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들 그때 당시 위원님들하고 경기도 하남시인가 거기서 주민자치를 보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200개 정도 하더라고요. 와, 200개나 해요 주민자치에서? 하남시에서? 하남시의 무슨 주민자치회인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스포츠센터하고 모든 기관을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야, 그 200개면 진짜 이틀 한 번씩 뭐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민자치 그 직원분들이 월급 받는 직원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사실은 이렇게 행정이 못하는 일을 커버하고 열심히 해준 측면이 사실은 지역민들한테 그게 더 다가올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보자 우리 김 위원장님 같은 분이 영주에서 시의원을 하거나 정치를 하셔야 더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정치를 하고 안 하는 본인의 문제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정치라는 게 이제 우리의 손발에 정말 다 다가와야 되는데 다가오지 못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생각보다 대단한 역할을 하시는군요. 아니 정말 할 게 많은 네. 이 단체가 모든 단체가 비슷하지만 네.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기만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네네. 주민자치위원회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은 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서 많이 우리 영주에 계신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다른 동네 가서 많이 좀 보고 듣고 왔으면 저는 뭐 혼자도 배우러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녀보니까 너무 그게 아마 너무 많이 와닿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뭐 이번 강강 수월 행사 축제를 보기 위해서 뭐 경남시는 그거는 다 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와서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밝힌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 아니고. 양산시 원동면 네. 주민자치 같은 주민자치회 회장님이신데 네. 그 양산시 전체 연합회 또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상 해서 3회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인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구나. 저희가 먼저 갔다 좋은 왔고 거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다시 와서 거기는 원동면 인구가 한 4천 정도밖에 안 돼요. 양산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그런데 행사는 가장 크게 하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걸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1, 2회 했는 걸 뭐 사진하고 좀 보여드렸더니 다른 게 많은 것 같다고 배워야 될 것 같다고 그렇죠.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축제 전문 기자는 아니지만 축제 행사 요즘에 10월달에 많으니까 자주 가보거든요. 네. 가보는 이유가 혹시 많이 봐야 또 배우고 느끼고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도 안동도 갔다 오고 뭐 영주도 이렇게 둘러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좋은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이 틈나면 진짜 전국 다 돌아다니시고 또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시고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내년도 행사 하실 거죠? 내년도 각오 한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라기보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건 우선은 강일동 주민, 더 나아가서 영주시 주민들 누구나가 편하게 와서 진짜 가족이 만나서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걸 내년에도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 하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 성공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와주셨지만 그게 다 앞집 옆집 보기 어려운 분들을 편하게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축제 만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내년 축제 한번 꼭 기대해보고 사실은 올해는 축제 끝난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김석구 위원장이 불렀지만 내년에는 축제 하기 전에 한 보름 전에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다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와서 정말 이 강동에서 모범을 만들어내고 있는 축제의 모습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까지 와주신 우리 강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석구 위원장님아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좋은 축제가 잘 되는 게 영주의 발전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 오늘은 소백산 돌직구 영주농민의 장성두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뭐 한국 사회 이런 농민 문제와 관련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리핀 혹은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요즘 뭐 농업적으로 어려운 문제 정말 제가 한 30년 전에만 해도 한국에 1,000만 명 농민이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00만인지 200만인지 농민에 대한 통계 수치조차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정말 농림부 장관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는 농업도시의 기틀을 가지고 있고 농업이라는 게 농민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는데 뭐 잘 살기 위해서 유기농이나 뭐 스마트팜 얘기도 있고 전반적인 농업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장성두 회장님 모시고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런 농업 노동자들의 입국 문제하고 전반적인 농업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오신 김에 뭐 영주농민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그동안 역할 활동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간변 단체라 보기에는 자생 단체인데요. 네. 1989년도에 7월 달에 좀 목말랐던 농민들이 그때 수세 파동이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경북도연맹 그리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돼서 지금 한 전국에 한 100여 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농민회도 뭐 제가 보니까 예전에 뭐 활동하시던 회장님들 저 뵌 적이 몇 번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장성두 회장님은 저는 뭐 사실 뵌 지는 두 번째 뵙는데 뭐 여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려움 속에서 영주의 농업 문제, 농민 문제에 대해서 참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불렀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하고 요즘 필리핀에서 농업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제 집이 있는 집들은 상관없는데 과연 집이 없는 영세농 같은 경우는 이제 숙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농업 노동자들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부른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일당뿐만 아니라 월급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뭐 20일씩 확실히 25일씩 일을 못 주면 또 데리고 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안종 농협에서는 안종 농협에서 숙식을 마련해 주고 이제 일당제로 해서 하루 한 10만 원 정도 주는 사람들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서 중간에 물론 휴게 시간 2시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0만 원, 11만 원 정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회장님도 만났더니만 회장님도 집에 이제 필리핀 분인가 베트남 분 2분 정도 모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하면 우선 집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집에서 농업 농민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한 350만 명도 채 안 되는 한 200만 명의 농민들이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 농민들이 그 그렇습니다. 농민이 5천만 이 먹거리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네. 좀 힘든 시기죠. 그래서 특히 인력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지금 영주에서는 그 필리핀 쪽하고 베트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주시에서 지금 한 거는 이제 각 농가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필리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정 농협 같은 데 이제 베트남 인력을 가지고 지금 대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필리핀 이쪽 친구들이 지금 현재 이쪽에 와 있어도 농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소농 이런 농가들은 좀 아무래도 부담은 좀 되죠. 그래 말이에요. 임금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향후에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 봐서는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임금비 영주 전체로 봤을 때 임금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고 도움되는 부분들은 많지만 좀 약간 아쉽다면 현재 그래도 임금비라는 부분들이 농가에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농들은 좀 그런 면에서 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향후에도 좀 개선이 돼서 좀 이 중소농들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어쨌든 머리를 맞대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까 중소농 얘기를 했는데 안쪽 농협에서는 보니까 이제 숙식은 안쪽 농협에서 이제 휴마을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고 아침 8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중간에 휴게 시간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휴게 시간 해서 예. 하루 8시간 일해서 이제 8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뭐 연장을 하면 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실 소위 말하는 나이 많으신 분 영세농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데리고 온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하는 시간이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는데 뭐 봄가을은 상관없는데 한여름 정말 더울 때는 차라리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 6시부터 한 10시까지 일하고 11시부터 한 2시나 3시까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시까지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트러블들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뭐 현재 임금비가 그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9,860원 네.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것도 사실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 그 필리핀 일단 다시 하세요. 2초 이상 끊어지면 안 되고 아니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내한테 말하라고 하든지 눈치를 주든지. 예. 예. 편집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편집하면 돼요. 상관없어. 제가 질문한 데 있어 답을 좀 해주세요. 예. 고서 아까 뭐좀 하는데 고서 계속. 그러니까. 그 필리핀 지금 각 농가에서 네. 이게 뭐 체계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으나 각 농가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름 한철에는 한참 7월 8월 이럴 때는 난이 너무 뜨거워서 특히 올해는 유난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농가에서는 사실 뭐 오침이라다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하고 아침에 새벽 6시 그리고 저녁에 한 1시간 연장 이래서 점심 먹고 한 2시 3시까지는 좀 휴식하고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 못 쓰겠다. 낮에 일을 시키는 거 서로 나도 미안하고 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좀 대보기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좀 이렇게 규율적으로 좀 그랬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보면 본인들도 그 당사자들도 힘이 들거든요. 그렇죠. 당사자들도 2시에 나가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이 그건 좀 쉬었다 이렇게 해결이 하는 좀 잘 게 되고 있다 뭐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작은 융통성이죠. 예,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보통 농사를 대규모로 예를 들어 인사하면 인사, 사과면 사과만 하는 집은 상관없는데 작게 여러 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 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처럼 뭐 최소한 20한 4, 5일씩 혹은 27일씩 일을 해서 월급을 맞춰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숙달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자꾸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면 또 주변에 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중에서 야 우리 집에서 와서 일을 특히 친인척 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좀 해주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해주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게 불법이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집에 왔었는데 20만 5, 6일 일을 못해서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소위 노가다를 일까지도 내보내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럼 당신은 인력업체나 뭐가 다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몇 가지 사례가 뭐 그런 게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도 이거는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인력 시장에 보냈다든가 뭐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망일을 하시는데 뭐 그런 데 보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터져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아는 사례는 지역에서는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뭐 그런 게 가끔 그런 게 있는 문제가 같더라고요. 돼서 저번에 뭐 뉴스에도 한번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주 지금 원래 3년 차인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 원래 아무 일도 없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농이다 보니 물론 인삼하는 부분도 전문적으로 하는 게 보면 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복합농이고 중소농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세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은 고추 따고 내일은 가지를 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한 걸 좀 하여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보기에 영주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소위 기관 뭐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규정만 정해놓고 사실은 규정대로만 하자라고 요구하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실제로 뭐 비용을 지불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아까 말처럼 더울 때는 좀 일하기 쉬운 시간에 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약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점심 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의외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밥을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야 우리가 도시락을 싸올 테니까 도시락비를
별도로 좀 제공해달라. 뭐 이런 거에 좀 미묘한 문제긴 하죠. 우리는 밥을 주는데 얘들은 우리 밥 못 먹겠다라고 하고 아니 그런 것도 약간 좀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집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으신지요? 저희는 뭐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애들 보면 의외로 네. 김치 잘 먹어요. 김치 다행이네요. 뭐 갖다 주면 네. 진짜 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먹어요. 김치 이런 거요. 근데 지금 와서는 자꾸 적응이 되는지 고추장도 양이 주는 거 보면 잘 먹어야 돼요. 잘못 먹는 거 뭐 그런 문제는 없던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다 보니 이제 나가고 하더라도 보통 뭐 점심 때는 와서 또 해 먹고 그렇죠. 또 저녁에 마치고 오고 또 저녁에 같이 뭐 먹기도 하고 이래 보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영주서 이렇게 나름 저쪽에 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뭐 공무원이 너무 뭐 지금 쉽게 말해서 빡빡하게 뭐 이러지는 않고요. 영주에서 지금 내가 유일하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 이거 한 개는 있어요. 지금 영주가 들어옴으로 해서 영주 경제 전체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다운됐다라고 하는 안정화됐고 다운됐다는 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생강채를 시작되면 2년 3년 전에 막 15만 원씩 했거든요. 그렇게 비쌌어요? 여기서 막 사출하고 막 웃돈 주고 빼고 이랬던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안정됐거든요. 거의 차분하게 가는 거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강철이 돼도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다음 주부터 생강철을 쭉 캐기 들어가도 해도 거의 안정화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쭉쭉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고 뭐 어려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좋은 장점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또 어쩌다 보니까 단점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한 거고 우리 저 회장님 말씀은 나름 그래도 지역의 인건비를 좀 낮추는 측면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 장점도 있는데 아까 말처럼 단점이 약간 좀 불편한 정도 나름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8개월을 신청을 해서 지금 한 7개월째 들어서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물론 어느 소통이라는 부분들은 또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또 이 필리핀이 영어권이다 보니 그렇죠. 뭐 손짓 발짓 뭐 단어 이러면 좀 속하긴 한데 그래도 문화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거는 각 개인이 좀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 문제는 없고. 그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중소농들이 네. 하여튼 중소농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나이 드신 좀 어른이 뭔가 하고 싶어도 사람 하나를 구하고 싶어 못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에는 품앗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없다 보니까 농촌에 이제 품앗이라는 개념이 예, 있으니 사라졌다 이거죠. 워낙 고령농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 드신 분밖에 없으니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할머니 혼자 고추담 힘들어 하시고 가지고 부탁을 몇 번 하면 그래도 한 번씩 해 주시고는 하는데 물론 이게 법의 제재로는 좀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시에서도 좀 할애해서 좀 더 중소농가에서 이 소농들이 좀 이렇게 조금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제가 또 걱정스러워하는 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계절된 노동자로 들어오신 분은 또 크게 문제가 없을 있긴 한데 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딸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가족 비자로 가끔 와서 뭐 3개월씩 와서 또 이제 여기 인력업소를 통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또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 지금 영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그 가족 형태로 이제 초청해서 하는 거는 따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요? 예, 저희들은 뭐 필리핀의 로잘레스라는 시에서 그 인력을 그러니까 차출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족 단위로 오는 계절 노동자를 말고 이제 자기 딸이 결혼해서 온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나 형제가 또 이렇게 초청 비자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초청 비자로 와서 사실은 초청 비자로 오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일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농업 현장에서 이렇게 직업 소개서 통해서 와서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던데 그 얘기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뭐 국제 시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네네. 뭐 필리핀은 결혼을 하고 나면 뭐 베트남이 결혼을 하고 나면 거기다 뭐 장모 장인까지 모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 와서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에서도 그거 좀 이렇게 제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지금 요 범주에 들어서 이렇게 같이 좀 하는 거로. 그러니까 그 개인이 따로 하는 건 뭐 개인 문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력 사무소 통해서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뭐 비싸게 받는다든가 또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우려나 걱정이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거 여기서 이런 뭐 좀 방송하기 좀 하는데 저쪽에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래 가지고 올라서 지금 하나의 한 거대한 뭐 좀 큰 완전히 뭐 인력 그러니까. 이체가 돼 버리니까 네. 그래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 영주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갔죠. 여기 하다가도 의성 봄에 마늘 철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8만 원 줄게. 그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생각도 없이 이쪽으로 모자라면 우리 좀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됐던 거야. 그래서 경쟁 아닌 경쟁이 돼서 이런 좀 아주 그러니까 불합리한 우리 사례가 있었죠. 장 회장님 말은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안정이 영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데리고 오는 필리핀 혹은 베트남의 계절제 노동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좀 더 좋은 측면이 더 있다. 이제 대신 이제 인력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대신 관리나 운영의 문제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예, 있다. 예, 뭐 그런 얘기 같네요. 예. 뭐 그건 제가 좀 이건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이 뭐 350만, 200만, 300만 하여튼 얘기가 많은데 그런 농민 문제, 농업 농민 문제에 있어서 영주가 겪고 있는 뭐 이런 농업 농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뭐 어려움이나 그런 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고민하시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지금 원래 지금 쌀값이 작년 8월 10월 기점으로 해서 그 40kg 기준해 가지고 네, 지금 4만 5천 원 정도. 네, 쌀 한 가면에가 17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세고 이래서 지금 가을철 이제 그 쌀을 이제 생산을 이제 추수할 시점인데 그 정부에서는 지금 매입량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될 것이고 영주 지역에서도 영주 RPC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전에는 작년 같으면 좀 선착순으로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각 동네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당량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남은 쌀을 그 나락대한 이런 부분들을 각 농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쌀 수매가 생각보다 원활하거나 안정적이지 않고 고가로 수매해주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뭐 네. 그 말씀입니까? 뭐 그 외에 또 다른 지역 문제, 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게 또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원래 특히나 유난히 그 기후 재난, 기후 재난 기후 촉진해서. 이상 문제가 지금은 그 기후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후 재난의 시대다 보니까 뭐 버티고 했던 이런 농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현실에 많이 처참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근의 얘기긴 하지만 봉화 같은 경우는 송이가 정말 하나도 안 나서 송이 축제를 못할 정도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영주에서 사실은 농산물 뭐 지난번에 갔더니만 포도도 익지 않을 정도로 날이 뜨거웠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사과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재난 시기에 영주 농민으로서 역할이나 또 뭐 책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생각하신 뭐 대안이나 고민이 있으신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정책의 문제가 좀 우선이라고 그럼 생각하고요.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네.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런 쌀값에 대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농민이 안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좀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좀 정부에서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쌀이란 쌀값이 농민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민값이 사실은 개값밖에 안 되잖아요. 네. 개 한 마리 내일 하는데 뭐 저걸 해도 뭐 60만 원씩 쳐준다는데 지금 개 한 마리 90만 원 하는데 개 한 마리 개 한 마리 팔아 쌀 세 가마 사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농민값은 사실 개판입니다. 개값보다 더 하죠.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쌀 한 공기 300원 요구하잖아요. 네. 300원 요구하는데 그 300원이 또 지금 채우지 못하는 지금 그렇죠. 실제로 200원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기후 대책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들이 기후를 어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정부 따라만 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좀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먼저부터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생각이 있으면 야 이제 영주는 뭐 사과 농사는 안 되니까 사과 농사 계속 줄이십시오. 그리고 사과 농사 대안으로 이거 좀 하십시오라고 계속 권고하고 안내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못하는 면으로 보자면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영주 농업기술센터 물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몇 가지 문제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을 그렇죠. 농민들 자율에 알아서 맡긴다고 하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지도하고 또 방향 제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사실 이제 회장님 애써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왔으니까 뭐 혹은 영주시나 뭐 지역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아무에게나 좋습니다. 한 5분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업 정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 없고 네. 저 윗선이나 뭐 지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쉽게 말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림부 장관이 송미령이라는 분이 내가 보니까 근데 송미령이 누군지 그러니까요. 또 농림부 장관이 누군지도 저도 모릅니다. 농민 장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릅니다. 모를 사실.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너무 농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가 뭐 자포자기 심정으로 갑니다. 농사를 지으면 질수록 비치고 안 지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실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쌀값이란 이런 그런 가장 기본 속에서도 농민값이 쌀값부터 좀 안정화하고 쌀값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결국에 가서는 이 TRQ라는 이 5% 저율 관세로 들어오는 40만 8,700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 생산의 10분의 1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이 원하는 건 땀의 대가거든요. 네, 땀의 대가. 땀의 대가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힘이 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이 죽으면 한국 산업이 죽는 거죠. 그렇죠. 농민이 죽으면 도시민이 죽고 농촌이 죽으면 도시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누구라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함께 해주시고 늘 좀 지지해 주시고 힘들다는 이런 부분들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성두 영주 농민회 회장님 모시고 한 2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장 회장님 말씀 중에 그렇죠. 정말 농민이 죽으면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죽고 농민의 땀의 대가가 제대로 보장받고 또 그게 합당하게 대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간절하게 해봅니다. 사실은 농촌이라고 하는 영주에 살면서 농업이 죽은다라고 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주에 정말 제대로 된 농업 혹은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기대해보고 또한 영주시에서도 좋은 농업 정책을 좀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잠깐 얘기 나눴는데 뭐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한번 또 추수 이후에 한겨울에 한가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영주 FM 89.1
있지